지금 우리 주식은 오늘은 2026년도 7월 10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어려운 증시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주말간 또 해당 영상 잘 보시고 다음 주 증시도 같이 잘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코스피 상승 압도한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간밤에 마감했던 미증시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0.27%가 상승한 52,487포인트의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3%가 급등하면서 여전히 기술주, 반도체 위주의 강세 국면의 시장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이란과 군사적, 물리적 충돌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시장이 어느덧 내성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내성이 생길 것 같다라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해당 이슈로 인한 충격이 이제는 다소 크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충격이 좀 커지려고 하면 지금 정도 오고 가는 미사일 정도 수준을 넘는 정도의 이슈가 생겼을 때는 반응을 할 걸로 보여지지만 지금 정도의 군사적 물리적 충돌, 그 다음에 지금 정도의 유가를 통한 압박, 이 정도 레벨은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 소식,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공모가 7배 정도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발생되면서 나스닥 주가가 1.3%가 상승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파이팅, 대한민국 대단하다라고 박수를 치고 싶은 것이 이 SK하이닉스 소식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 미국 쪽 반도체 섹터도 모두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측면이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냐? 오늘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가 아니라 거래대금 상위로 평가를 하겠는데 이 소식 가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5%, 샌디스크, 여러분 USB 많이 들고 계시죠? 샌디스크 저도 많이 갖고 있는데요. 7.59% 급등, 메타 4.7%, 테슬라 3.17%, AMD 5.67%, 브로드컴 3.2%로 반도체 반자, SK하이닉스와 조금이라도 스킨십이 있다. 그러면 주가가 강하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한 일본 쪽 증시도 전장 대비해서 1.2%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보통 SK하이닉스와 같이 짝꿍으로 움직이는 키옥시아홀딩스 오늘 다소 약세 모습을 보였고요. 소프트뱅크가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면서 급등세 10%를 보였고 그 다음에 어드반테스트 역시 2.3%, 도쿄일렉트론 2.65%의 상승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 반도체가 최고, 역시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마감한 우리 증시는 사실 결과치만 놓고 보면 괜찮았습니다. 결과치만 보면 괜찮았는데 썩 좋은 장은 아니었어요. 결과치만 보면 좋은데 왜냐면 일단 설명을 먼저 드려보면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2.52%고 상승한 종목이 802종목입니다. 하락 종목은 불과 92종목밖에 안 되고요. 코스닥은 앞서 말씀드렸죠. 코스피를 압도했다고. 코스닥은 5.47%, 상승한 종목이 1488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습을 보면 제가 늘 빈약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 상승에 대비해서 워낙 상승 종목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SK그룹과 삼성그룹에만 좀 치중됐다는 점을 약점이라고 말씀을 늘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약점을 조금 상쇄시킬 정도로 다양한 종목으로 많이 분포가 됐기 때문에 시장의 질적인 면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의 질적인 면은 굉장히 좋았고요. 사실 시장이 앞으로, 증시가 앞으로 건강하게 상승하려고 하면 지금 같은 질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강한 랠리를 이어갈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좋은 모습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면들을 다 애둘러 우리가 살펴봤을 때 어떠한 점이 좀 빠지느냐, 이 점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증시 상황이 좀 어땠냐? 여기 보시다시피 또 사이드카, 그러니까 또 급등락을 거듭을 했습니다. 또 급등락 거듭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잘 뽑힌 거는 뽑힌 건데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다. 자, 그러면 이 과정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앞으로 또 살펴보시도록 하고, 오늘 환율의 움직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안정됐느냐 안정되지 않았느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지수야 뭐 당연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 지수를 배제하고 봤을 때 돈의 흐름을 짚어보는 게 이제 환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율을 짚어봤을 때 환율이 오늘 최고 환율이 1513원, 최저 환율이 1499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도 지금 공방전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우리나라가 불안하다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외화 자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 루트가 굉장히 복잡한 이해상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들이 장중에 매수도 했었고요, 매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 뒤바뀌었죠. 근데 그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외국인들의 움직임들도 나타났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라고 해서 보면 결국은 수급적인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선비제 건우석 기자님 말씀을 제가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자면, 결국은 현기증이 났다. 코스피, 코스닥 동시에 발동이 걸렸는데 올해 벌써 사이드카 34번, 코스닥 19번, 금융위기 기록도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장이 좋든 말든 그건 둘째 떠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걸리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이 기사가 너무 저한테도 와닿아서 정말 현기증이 납니다. 어질어질합니다. 이런 어질어질하다는 것은 좋은 모습이라고만 말하는 것은 현명하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들은 종가상 3,300억의 매도를 보였고요. 기관 투자들은 1조 원의 매수를 하긴 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결국 온전하게 현재 우리 시장에 안착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 팩트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장이 뚜렷하게 어느 쪽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적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면서 지나갔네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 투자들도 워낙 이번 주가 현기증 나게끔 움직이니까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신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오늘은 소폭 매도세를 보이면서 물량을 조정하는 그런 측면들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7,700까지 갔다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저께 장중 저가가 7,063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 고가가 7,700선이었으니까 하루 사이에 종합주가지수가 10% 정도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딱 봐도 누가 봐도 이걸 정상이라 말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7,700에서 7,400까지 밀려도 이게 많이 밀렸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냥 단순 조정 받았구나 정도로 얘기를 하면 그냥 적정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좀 정상적이지 못하다. 근데 이게 왜 그렇다?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결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또 쏠린 힘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에 반해서 코스닥은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가고 상승 탄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후에 조정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끝났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러느냐? 이게 또 중요한데, 결국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을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시장 섹터가 다양하게 분산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느 특정 한 종목에 한 종목에 쏠려서 그 종목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 종목이 무너져서 시장이 깨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아니라 다양하게 분산됐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오늘은 좀 변수가 좀 있었습니다. 변수가 좀 있었는데 일단 HLB 그룹 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한가가 기록했죠. FDA 쪽에서 새롭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부분 때문에 사실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던 시장이었거든요. 여기에 펩트론마저도 이틀 연속 하한가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펩트론도 제약이고 HLB 쪽 그룹주도 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약 관련주 쪽이 사실 다 무너졌다. 이게 전통의 대장이라고 늘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지 않습니까? 코스닥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게 제약바이오인데 사실 코스닥 쪽에서 오늘 펩트론이 깨져버렸고 HLB 그룹 쪽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버텨냈다는 거죠. 사실 저 종목들이 아니었다고 계산을 해보면 코스닥이 오늘 플러스 7.5%가 넘어갔어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거냐면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친구들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였다. 그만큼 시장의 자금들이 곳곳으로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곳곳으로. 여기 저기 다 밀고 들어갔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그래서 코스닥을 제가 늘 좋게 말씀드리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제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새롭게 접근하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저희 종목군들도 상한가가 들어가고 수익폭이 10% 20%씩 그냥 나버리는 종목군들을 보면 대다수 코스닥인데 그 업종이 유지되진 않아요. 계속 로테이션을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매매 전략에 있어서 볼 때 중요한 것은 로테이션 전략이다. 그 점을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코스피 쪽으로 넘어가면 2.52%로 상승 마감했고 그 다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0.27%로 하락 마감했는데 결국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양쪽의 힘겨루기 이 힘겨루기와 이 업종 간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안 코스피는 지금과 같은 등락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처럼 강하게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중소형주 쪽에서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점 시그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매수가 들어온 날 상승했고 그 다음날 연속 이틀 파니까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첫 번째 시그널 들어오고 두 번째 시그널 들어왔는데 일단 다 빨간불이 들어왔죠. 상승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팔았던 규모에 대비해서 사는 규모가 작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 내용이. 엄청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팔았던 걸 멈췄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갖고도 저점이라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세적으로 돌아서려고 하면 이 정도 규모를 롤링해서는 죽어도 깨도 안 됩니다. 최소한 팔았던 규모의 절반 정도 수준. 예를 들면 하루에 6천억을 팔았다. 이게 지금 수량입니다. 6천주입니다. 6천주, 그냥 6천억이라 생각하세요. 6천억을 팔았다 하면 최소 3천억을 찍어줘야 얘가 여기서 저점이구나라고 일단 인식하고 그 다음에 3천억을 두 번 사줘야 애가 이젠 저점을 유지하고 가겠구나라는 시그널로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의 매매 전략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도자가 있고 그 주도자가 이탈된 게 보이고 이탈된 다음에 새로운 루틴을 짜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 규모에 비례하는 정도의 수준을 사고 다 사버리면 예를 들면 지금 10,000원이에요. 주가가 10,000원인데 여기서 이미 주가 5,000원까지 빠졌어요. 근데 이 내려오던 과정 중에 10,000주를 팔았어요. 근데 여기서 5,000원에서 10,000주를 다 채우면 이미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할 게 없고 5,000원에서 5,000주를 다 사길 바라기보다 2,500주를 사고 그 다음에 2,500주를 사면 거기가 이제 저점이 나와서 반등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브레이킹 신호등은 걸렸지만 가야겠지라는 시그널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찍어드린 이 기술을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맞네라고 하셔서 저희 매니저님들한테 많이 물어보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맞긴 한데 본격적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요. 그걸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가는 것은 이 규모의 최소 팔았던 규모의 절반 정도를 사들이는 그림을 봤을 때 작업을 하는 거다. 그전에는 아직 본격적인 시그널은 아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역시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당연히 다 지배를 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전자와 닉스가 빠진 자리는 전기와 스퀘어가 커버한다. 종목의 사이클이 돌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이제 힘 조절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뒤에 후발주자 종목분들이 빠르게 로테이션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변동성이 훨씬 더 낮죠. 하지만 이것도 추세가 형성되진 않을 거고요. 단기 단타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고, 현대차 같은 경우, SK스퀘어 같은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하나오션 같은 경우, LG전자 같은 경우, 제가 바로 어제 직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적으로 로테이션 전략으로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익이 좋았어요. 전장 대비해서 시장 수익 폭은 비슷하게 잘 나왔고요. 오늘은 전일 관심주, 지금 우리의 관심주는 4종목이 다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울반도체 4.73, 에이징랜드 19.86% 수익이 났고요. 소록수 10.6%, 한성크릭텍 3.08%가 수익이 났습니다. 보통은 엑셀에다가 정리를 해서 많이 수익이 났다 표현하는데 저희는 이미지를 딱 찍어드리죠. 저희는 이미지를 딱 찍어드립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것만 저희는 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건 영상에 올려드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직전 영상에 보면 다 이 종목들을 다 설명해놨기 때문에 바로 검증이 되실 거고요. 다른 검증하시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갖고 있는 관심주 베스트 5는 주말을 앞두고 사실 오늘 시장도 많이 올라서 좀 배제할까 했습니다만 그래도 종목을 갖고 갑니다. 저스템을 보고 있고요. 12,200원 기준이고 만원 이탈시 관심 제외 15,500원 보고 있습니다. 엑시콘입니다. 17,100원이고요. 14,000원 기준 이후 잡고 21,000원까지 보면서 추가 대응입니다. 우리기술입니다. 11,100원입니다. 9,300원 이탈시 관심 제외 14,0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 갖고 있습니다. 한라캐스트입니다. 8,000원 기준이고요. 6,700원 이탈시 관심 제외 9,9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 갖고 있습니다. 이노데비입니다. 3,050원이고요. 2,200원 이탈시 관심 제외 3,900원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은 하루에 5종목이고요. 종목 수를 5개씩 잡고 있는 거는 최대한 가급적 매일 5개씩 돌려보겠다는 뜻입니다. 어느 특정 종목 하나에 지금 힘을 쏟기보다는 일단 가급적이면 빠르게 종목을 돌려보겠다라는 관점이 더 강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한 주의 마지막 한 줄평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결국은 티끌이 모아서 티끌 된다고 하지만 지금 시장은 티끌 모아서 태산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씩 해결해야 될 과정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증시는 하나씩 해결하면서 향후 그림을 잘 그려봐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래쪽 링크를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으니까 이전 참조하셔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식은